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과거 완료 직설법 능동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배우면은 이제 뭘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직설법 능동태를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도 했죠, 미완료도 했죠, 미래도 했죠, 아오리스트도 했죠, 완료도 했죠, 과거 완료까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6개의 시상을 다 한 거예요. 이 직설법 능동태에 해당되는. 물론 이제 하나가 더 있었죠. 미래 완료라고 하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건 우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직설법 능동태를 드디어 오늘 끝낸다. 어쨌든 과거 완료 직설법 능동태가 뭐였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설법이기 때문에 시상과 시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직설법이기 때문에 시간과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거를 둘 다 가져요. 근데 시간은 과거고요.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거는 완료예요. 즉,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문장 발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이 말해지는 시점이 현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앞을 보는 거예요. 앞에 보면 과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과거의 한 시점. 그 과거의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미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과거의 한 시점에 앞에 지금 이미 완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 완료예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완료돼 있었다고 땡이 아니고 뭔가 이 완료되어 있는 게 이 과거라는 시점까지 뭔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사용해 주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이걸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 해석이 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해석은 해왔었다입니다. 해왔었다. 물론 이제 항상 말하지만 그리스어랑 한국어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는 약간 억지스러운 번역투예요. 하지만 이제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왔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입으로는 해왔었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지금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는 가르쳐 왔었다. 나는 나는 딱 생각나는 게 없네요. 나는 뭐 가르쳐 왔었다. 뭐 그런 것이 되겠죠. 어쨌든 과거 완료 그리고 직설법 능동태를 만들어야 돼. 능동태라는 건 이제 주어가 어떤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직설법이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진술, 사실적인 진술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태 변화를 해볼 건데 형태 변화라는 건 항상 포맷이 똑같아요. 기본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이 똑같은 포맷으로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지겨울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항상 포맷이 똑같아야 돼. 우리는 이제 네 번째 기본형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기본형. 그런데 이 기본형에다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제 뭘 해줘요? 어미를 갖다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라는 동사 형태가 완성돼요.
그래서 그 동사 형태가 지금 과거 완료, 직설법, 능동이기 때문에 그 기본형은 네 번째 기본형이에요. 네 번째 기본형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작업을 해줘야지 어근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미를 제거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뭔가를 첨가해 주는 거예요. 왜 첨가를 해줘야 되냐? 과거 완료는 시간이 뭐예요? 과거죠. 따라서 뭐예요? 제2시상이야. 세컨더리예요, 세컨더리. 그 소리는 뭐냐? 제2시상은 직설법일 때 뭐가 일어나요? 어간 연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데 이 네 번째 기본형에 어간 연장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연장을 해줘야 돼. 연장을 해줘야 어근이 되겠죠. 따라서 이걸 다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 기본형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미를 제거하는 것이다. 근데 이 네 번째 기본형의 어미가 뭐였냐면 알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를 쓱싹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간 연장을 해줘야 돼. 물론 어간 연장이라는 거는 두 개가 있었어요. 자음인 경우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간인 경우에는 뭘 하라고 했어요? 엡실론을 갖다 붙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음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해주는지가 조금씩 종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모음 연장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간은 어간 연장이 어떤 규칙들을 따르는지를 제가 쓱 적어볼게요. 일단은 알파였던 게 있죠. 이게 지금 원래의 어간인 거예요. 원래의 어간이 알파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뭘로 바뀌냐? 에타로 바뀌어요. 엡실론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에타로 바뀌어요. 물론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A인 경우도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오타인 경우에는 긴 이오타가 되고요.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오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윕실론인 경우에는 긴 윕실론이 되고요. 그다음에 I인 경우가 있는데 I인 경우에는 에타는 에타인데 이오타 미첨자가 들어간 I 그 에타가 됩니다. 아우인 경우에는 에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A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오타 미첨자가 들어간 에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에우인 경우에는 에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이인 경우가 오메가 미첨자 이오타가 됩니다. 이게 지금 어간 연장을 해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간 연장을 해주는 규칙들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이걸 언제 다 배워? 도대체. 아, 못 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엡실론이 에타로 길어지기도 하지만 자, 글씨가 너무 날라가죠. 엡실론이
베타로 연장이 되기도 해요. 근데 가끔씩 A로 연장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은 사람이 혼란에 빠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는 하나도 안 외워도 돼요. 왜냐? 기본형을 우리가 외웠기 때문이에요. 기본형이 이렇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1번은 연장이 없어요. 2번도 연장이 없어요. 4번도 연장이 없어요. 5번도 연장이 없어요. 근데 어디는 연장이 있냐면 3번은 연장이 있고요. 6번도 연장이 있어요. 왜냐? 얘는 아우리스트 수동태, 아니, 아우리스트 능동태고요. 여기는 아우리스트 수동태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네 번째를 가지고 지금 이 과거 완료 직설법 능동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뭘 보면 돼요? 얘를 쓱 봐주면 돼요. 앞에 있는 그 세 번째 기본형을 잠깐 컨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어간 연장을 시켜주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쓱 하고 컨닝을 해보니까 아하 어간 연장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만들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눈치와 암기의 힘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눈치도 있어야 되고 암기력도 좀 있으면 좋아요. 어쨌든 이야기가 길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 뭐가 생겨요? 어근이 생겨요. 이제 이 어근에다가 뭘 해주면 될까요? 어미를 붙여주면 되겠죠. 어미는 항상 똑같아요. 단수와 복수가 있고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그래서 총 6가지죠. 그 어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 S, A, 에멘, 에테, 에산, 에에스에이, 에멘에테, 에산, 에에스에이, 에멘에테, 에산, 에에스에이, 에멘에테, 에산, 에에스에이, 에멘에테, 에산. 물론 이제 뉘를 넣어서 말해줄 수도 있죠. 에에스에인, 에멘에테, 에산, 에에스에인, 에멘에테, 에산. 근데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이 뉘예요. 3인칭 단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 동사의 뒤에 뭔가 문장부호가 와요. 문장부호가 오는 경우에는 뉘를 넣어줘야 돼. 왜? 문장이 거기서 끝나거나 혹은 멈췄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뉘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혹은 뒤에 뭔가 단어가 바로 뒤따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하필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뉘를 넣어줄 수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다 거치면 뭐가 끝나요? 동사 형태 만들기가 끝나요. 이제 뭐만 해주면 되겠어요? 텐트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이 과거 완료, 직설법, 능동태, 악센트도 당연히 어떤 악센트일 거라고 우리가 바로 짐작을 할 수가 있나요? 회귀적 악센, 회귀적 악센트다. 라고 우리가 금방 이제 이거를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말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혀 안 헷갈리던 것들도 제가 말을 해주면 갑자기 더 헷갈리기가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해줄게요. 우리 앞에서 막 뭐 명사 같은 거 할 때 I로 끝나거나
그럼 오이로 끝나면은 어떻게 취급했어요? 지금 짧은 걸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또 A를 보니까 얘도 짧은 걸로 취급하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얘는 긴 거야, 긴 거. 복모음이에요, 복모음. 그래서 전혀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획기적 악센트 규칙이랑 일반적인 악센트 규칙, 혹은 6가지 가능성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써주면 된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네 번째 기본형에서 출발해요. 거기에서 이제 알파라고 하는 어미를 제거해줘요. 그리고 어간을 연장시켜줘요. 그러면은 어근이 돼요. 이 어근에다가 어미를 붙여줘요. 어미는 에, 에스, 에이, 에멘, 에테, 에산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과거 완료 직설법 능동태의 동사 형태가 나와요. 거기다가 악센트를 붙여줘야 되는데 악센트는 획기적 악센트 규칙을 쓰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완벽해요. 실전을 해봐야겠죠? 실전은 언제나 하이데우 5를 가지고 합니다. 가르치다라는 뜻. 일단 우리가 이걸 바꾸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지금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그 과거의 시간에 이미 끝난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과거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인 거야. 그 시점에 보니까 이미 끝난 거야. 그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과거 완료 직접 능동태예요. 얘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가르쳐 왔,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한국어의 그 어법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걸 국어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보면 막 욕을 할 수도 있어요. 한국어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보자고. 기본형을 일단 쭉 써요. 기본형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 파이데우 오, 파이데우 소, 에파이데우 싸, 그다음에 페파이데우 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다. 페파이데우 카를 쓱 가져와요. 이제 여기다가 뭘 해주냐? 먼저 알파라고 하는 어미를 제거해줘요. 그리고 이제 뭘 해주냐면 어간 연장을 해줘요. 근데 어간 연장은 이제 규칙이 있었어요. 과음인 경우에는 엡실론을 갖다 붙여주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감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음을 어떻게 잘 연장해주는 규칙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앞에 거를 쓱 컨닝을 해주는 거예요. 컨닝하면 뭐가 보이냐? 에파이데오 사 얘가 보인단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엡실론을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했죠. 컨닝이 끝났어요. 이제 다시 잊어버려요. 그렇구나. 엡실론을 갖다가 붙여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안 거야. 그럼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에, 페, 파이데우, 크. 에페파이데우 크.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어간이에요. 에페파이데우 크. 이 에페파이데우 크에다가 이제 어미를 갖다 붙여줘야 돼요. 근데 그 어미가 뭐였냐면 에, 에스, 에이, 혹은 이제 에인일 수도 있죠. 에멘, 에테, 그 다음에 에산.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붙여주면 되겠죠?
아이고, 힘들어. 에, 페, 가이, 배우, 새, 에, 페, 가이, 배우, 패스, 에, 페, 가이, 배우, 페이, 에, 페, 가이, 배우, 페맨, 에, 페, 가이, 배우, 페테, 에, 페, 가이, 배우, 해, 간. 이렇게 쭉 쓰고 나서 이제 뭘 해야겠어요? 악센트를 붙여야겠죠? 악센트는 획기적 악센트 규칙이라는 거랑 일반적인 악센트 규칙 혹은 악센트 6가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규칙을 갖다가 조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어때요? 울티마가 길죠? 그래, 그럼 페널티 했다가 에큐트 악센트. 울티마가 길죠? 페널티 했다가 에큐트 악센트. 울티마가 길어요? 얘는 긴 거야, 긴 거. 복몸이니까 긴 거예요. 그래서 울티마에다가 에큐트 악센트. 얘는 어때요? 울티마가 짧아요. 그러니까 안티 페널트에다가 에큐트 악센트. 얘도 짧죠? 안티 페널트. 얘도 짧죠? 안티 페널트. 이렇게 쭉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형태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감상이 어떠세요? 점점 길어지고 있지 않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레고 조립하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하나 요소들을 조립하는 거야. 뭔가 이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장에다가 완료의 느낌을 주는 어떤 중복에다가 뭔가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 어간도 있을 거고요. 이제 거기에다 이제 완료니까 이제 그 카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타도 넣어주고 거기다 이제 어음이까지 넣으니까 이게 점점 길어져요. 뭔가 하나 요소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을 보니까 이게 뭐야? 너무 길어. 분노가 치밀어 오죠.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언어를 이따구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또 뭘 해줘야 되냐면 해석을 해줘야겠죠? 해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의 인칭과 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는, 그는, 우리는, 너희는, 아니면 뭐 그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주어, 은는이가 들어가는 주어를 딱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의 의미를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과거 완료, 직설법,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거기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그 시점에 이미, 그 전에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가르쳐 왔었다로 번역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가르쳐 왔었다. 너는 가르쳐 왔었다. 그는 가르쳐 왔었다. 우리는 가르쳐 왔었다. 너희는 가르쳐 왔었다. 그들은 가르쳐 왔었다. 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다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드디어 뭐가 끝났냐면 직설법 능동태가 끝났어요. 너무 행복하죠? 우리가 벌써 어느 한 단원을 끝낸 거나 다름없어요. 드디어 단원이 하나 끝난 거예요.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직설법이 아닌 애들을 배워야 되고 능동태가 아닌 애들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직설법이 아닌 애들. 정확히 말하자면 접속법이랑 키우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났습니다.